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어떻게? 건강하게. 네, 안녕하세요.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오늘도 백설기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의료계의 꽃빛남 3인방 3분 자리하셨습니다. 꽃보다 의사 3분입니다. 그리고 백설기를 대표하는 3분, 남다른 케미를 자랑하는 3분 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는 최우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 있죠. 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잔인한 달이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을 싸니까. 죽을 싸니까. 죽을 싸라. 그래요. 죽을 싸니까. 네. 잘- 우리 아니, 패밀리들한테 근데- 한번 여쭤볼까요? 그 T.S. 엘리오 씨잖아요. 오! 그 왜 그걸 잔인한 달이라 그랬을까? 국영수 잘했던 선생님들 한번. 국영수 잘했던 선생님. 네, 국영수 못했던 분들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생각해서 왜 잔인한 네. 달이냐? 그 4월 1일이 만우절이잖아요. 네. 그 만우절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보기엔 잔인한 달이 된 거야. 그 지금은 별론데 예전에는 그 만우절이 되면은 그 거짓말을 이렇게 뻥치는 일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긴 했죠, 진짜. 야, 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 내가 밥 사줄게. 뭐 그러면은 진짜 그럼 다 뻥이다 뭐 이러고서 장난 놀고 또 4월 1일 날 또 생일인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뭐 한턱 낸다 그러면 안 믿잖아 아무도. 생일이 괴로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우절 때문에 잔인한 달이 아닌가. 4월 1일은. 글쎄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4월에 제 생일이 있고 예. 제 아내 생일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우리한테 안 잔- 잔인하네. 우리한테 잔인한 달이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T.S. 엘리엇 얘기해 주셨는데 네. 황문지란 씨에서 사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근데 이분이 대단한 작가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인데 그렇죠. 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이 표현이 기독교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관련이 있는 최희호 목사님께 정답을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이라고 그러면 대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는 봄, 봄. 네. 계절적으로. 그 다음에 기독교와 관계되는 부활절. 그게 4월에 있습니다. 네, 네. 봄이 되면 겨우 내내 동토의 땅에서 죽은 것처럼 다 이렇게 없던 것들이 네. 봄이 되면 이게 새 생명으로 전부 살아납니다. 네. 이게 이제 부활과 관계되는 그런 의미를 주거든요. 네. 근데 왜 4월이 잔인한 달인가? 4월이 되면 봄이 되면 당연히 이제 부활을 하고 소생하고 이제 막 희망을 주고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문명이 쇠퇴하거나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말라져 가게 되면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특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의지, 믿음, 기도를 가지고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데 네. 그런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신앙이 쇠퇴하게 되어지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소생하지 못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오. 4월은 잔인하다. 일어나지 못한 희망이 없다. 아, 황폐해졌다. 그렇군요. 이런 뜻입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가 뭐 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자마다 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잖아요. 계절과 달이 있죠. 예, 네. 예. 누구는 4월을 잔인한 달이 아니라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달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4월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요? 네? 저는 다 이렇게 돋아나잖아요, 이런 애들이. 파릇파릇하게. 예.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여린 순 같은 애들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올라오는데 그게 전 너무 이쁜 거예요. 그쵸, 그쵸. 가지가지마다 그렇게 초록초록 이게 처음엔 초록이 아니라 연두 애들이 이렇게 그 딱딱한 가지를 뚫고 나오는데 네. 저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아까 저는 왜 잔인하냐면 네. 예, 제 생일이 있고 어. 아내 생일이 있는데 그게 뭐 잔인해.
제 생일날 준비하는 돈을 제가 내야 되죠. 아, 예. 아내 생일날 준비하는 돈도 제가 내야 되고 아이고야. 선물도 준비해야 하죠. 네. 예, 잔인한 달이죠. 네. 본인에겐 잔인한 달. 그러면은 우리 저기 잔인한 달 4월 이런 것처럼 네. 이 앞에다가 뭔가 시인처럼 수식어를 넣어서 뭐 한 뭐 몇 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거보다 제가 좋아하는 달은 네. 9월입니다. 9월 좋아요. 9월이요. 왜 덥잖아. 우리가 어. 저 소녀 시절에 네. 한창 막 영화 음악 이런 거 미쳐서 들을 때 네. 그 추억의 영화 음악 이럴 때 보면 컴 세프템버라는 노래 september, 예. 빌리 보낙단 예. 따라라라란 딴딴 따라란 딴딴 따란 딴 야. 언니 그거 로커드슨하고 진단 롤러 브리지다. 아. 그 영화가 그 영화를 보고 그 음악을 들으면 네. 나한테도 막 그런 사랑이 찾아올 것 같고 막 아. 너무 설렌 거예요. 설레는 소녀의 감성 9월. 네, 네, 아, 네. 맞아. 그 저는 아주 좋아. 9월을 너무 어. 설레면서 기다립니다. 아, 네. 경칩이 그 동면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개구리가 튀어나오듯이 저도 인생에서 납작 엎드렸다가. 엎드렸다가 어. 쫙 튀어나오고 싶은 아. 겨울잠이 풀리고 네, 풀리고 통통하게. 예. 무슨 동토의 땅이든 그게 동면의 세계든 모든 그런 어둠의 속에서 내가 뛰어나오고 싶은 개구리처럼. 오. 그래서 2월 경칩이 있는 달을 아주 좋아합니다. 진짜 인생의 가장 좋은 계절은 가을이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는 11월 달이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1월은 감사의 달. 아. 인생의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음.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맺는 계절. 11월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를 알아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네. 백설기 극장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나 아직도 안 오고 있어. 아 진짜. 아니 근데 오다가 뭐 사고라도 나온 거 아니여? 아이, 가만 있어. 그럼 장로님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아니지. 아니야. 어머, 야, 언니, 야, 언니 야, 나왔어. 아이, 왜 늦게 와? 난 많이 기다렸지, 언니. 그래요. 아. 뭔 일이요? 아니 어떻게 된 줄 알고 그냥 아주 그냥 걱정 엄청 했네. 아유 연락도 안 되고 너 왜 이렇게 도대체 사람이 말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약속을 잘 지키고 이 시간을 딱딱 지킬 줄 알네. 왜 늦은 거요? 왜? 미안해. 뭐요? 내가 밤새 한숨 못 잤잖아. 그러니까 그냥 허겁지겁 지하철 타고 오다가 그냥 지하철 깜빡 잠이 드는 거야. 어머, 근데 세상에 눈을 뜨니까 종점이지 뭐야. 언니, 내가 요즘 통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래. 근데 오다가 있지. 내가 너무 늦었어. 내가 언니 한 성격 하는 거 알잖아. 그래갖고 막 허겁지겁 오는데 비둘기 새끼들이 때리다가 날 막 따라오는 거야, 언니. 그러면서 나한테 막 말을 하는 거야. 야, 너 영면이 지금 화풀 엄청 났어. 어떡할 거야. 막 그러는 거야, 언니. 그래서? 비둘기들이. 그래서 그랬다고. 난 또 뭐 남자들이 그렇게 개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어디 가십니까? 같이 갑시다. 이럴테면 내가 조금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비둘기 떼가 쫓아오면서 그 쓸데없이 하지 마라. 다음부터는 약속 잘 지켜. 알았어, 언니. 근데 나 요즘 너무 잠 못 자서 우울하다. 아우 어떡하니 맨날 이렇게 우울하고 아이 참. 이 꽁트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불면증인데요. 네. 불면증이 사실 현대인에게는 가장 흔한 증세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게 그냥 잠을 못 드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원장님, 이게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될 수가 있나요? 네, 하루 이틀 못 자는 거는 그러다가 다시 잘 주무시면 별 문제가 안 네, 되지만 네. 보통 이제 불면증이라고 하려면 그 잠을 잘 만한 환경 속에서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잠이 안 들거나 굉장히 늦게 들거나 두 번째 새벽에 잘 깨고 다시 잠이 안 들거나 세 번째 새벽에 일찍 깨거나 뭐 이런 증상 때문에 말씀하신 그 다음 날에 생활이 잘 안 되는 네, 그런 증상까지 있을 때 이제 불면증이라 그러고 불면증을 잘못 방치하면 진짜 만병의 근원 같습니다. 네. 심지어 치매 유발률도 올리고 뭐 면역도 떨어뜨리고 심장도 안 좋아 다양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잠이 보약이다. 굉장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불면증 외에도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많죠. 불면증 원인이 좀 다양할 수 있는데
일단 원인을 잘 모르는 게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들 그 수면 무호흡증 들어보셨나요? 네. 있어요. 잠을 본인은 자는데 옆에서 보면 10초 이상 숨을 숨을 안 쉬어. 안 쉬고 있는 사람들. 네. 불안해, 호흡이 불안해. 없어요. 예. 네. 수면 무호흡증도 이제 그 불면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그런 게 있으면 보통 코골이도 같이 올 수 있거든요. 예. 코골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렘 수면 장애 뭐 이런 거 아세요? 말은 들어봤어요. 네, 렘 수면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푹 자는 그렇죠. 거라고. 푹 자고 몸이 이완이 돼야 되는데 렘 수면 행동 장애는 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행동으로 나와요. 다치기도 하고 누구를 때리기도 해요. 말도 하고. 자면서 말도 하고. 네. 네, 예. 그런 부분도 불면증의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지불안 증후군 이런 말도 들어보셨나요? 하지불안이 예, 밤에 자려고 하면 다리가 간질간질해. 어머. 예, 그래서 잠이 잘 못 드는 분도 어머나.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와, 그래요. 아주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피곤하게 그냥 일을 열심히 하면 집에 가서 자야지 하고 집에서 딱 이제 누우면 잠이 딱 안 오고 네. 오히려 피곤한데도 잠을 못 이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일단 잠에 대해서 불면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눈을 감아야 되고 빛을 차단해야 되고 자러 갔으면 자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그 표현병 MC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이제 자야지 하고 바로 누워서 자는 게 원래 잠이 아니에요. 자기 1시간 전 정도쯤에 네. 가서 그다음에 잠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의지를 갖고 잠을 자게 되면 오히려 잠을 못 자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억지로 잠들려고 하면 그 안 요인들을 되는구나. 잘 조성하는 게 일단 필요하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하신 이제 자야지 하고 피곤해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여러분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고요. 이완이 돼야 잠을 잡니다. 몸이 예. 그래서 보통은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적절히 운동을 하면 이제 교감신경이 올라갔다가 이게 풀어지면서 이완이 되면 잠이 잘 오는데 이 계속 각성 상태로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완이 굉장히 중요한. 보통 각성이 되어서 못 자는 경우가 저는 원인의 양쪽으로는 제일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완이 되는 게 중요해서 아까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벌써 잠은 준비해서 이완을 해야지 이제 그때 되면 주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밤새고 피곤하게 일하고 와서 누웠는데 오늘 했던 일 잘했나를 막 복귀하고 있으면 계속 각성 상태가 되는. 그래서 제가 우울증은 듣고는 있으나 들리지 않는 거고 불면증은 안 듣고 있으나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아직은 각성이 돼 있고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는 숙제로 남아 있죠. 그럼 머리는 계속 가동이 돼야 되니까 잠잘 여유가 안 생기잖아요. 완전히 꺼야지만 잘 수 있습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었네. 잠잘 때 있잖아요. 그 이어폰 꽂고선 그 막 소리 듣고 음악이나 뭐 설교 듣고선 잠들고 그러는 거는 그건 정말 안 좋은 저는 거네. 그 비유도 꼭 하는데 메가폰이나 스피커폰으로 듣는 게 좋지 이어폰으로 다 모든 게 자기한테 집중되게만 하면 뭐 불면증이 아니라 우울증도 계속 올 수 있습니다. 다 나한테 하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크게 듣고 잘 때는 모든 걸 꺼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저희 남편은 음악을 앙앙앙앙앙앙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도 너무 잘 자서. 그래요? 네, 정말 너무 잘 자요. 내면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분들은 어느 정도 음악을 들으면 내면의 소리를 좀 끌 수 있잖아요. 그래요? 조금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박사님 말씀처럼 네. 기어모가 들리면 당연히 각성시키겠죠. 하지만 그래요. 그렇게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어느 정도. 정말 잘 자요. 네, 그래요? 정말 잘 자요. 예. 자, 그렇다면은 불면증으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권혁선 선생님께서는 기억나는 불면증 환자 있으셨나요? 네.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오냐면 수면제를 하나를 드셨는데 이거 좀 먹고 나면 다음 몸도 무겁고 이러니까 안 먹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안 오니까 또 하나를 먹다가 보면 2알이 되고 3알이 되고 4알이 되는데 어떤 분은 이제 드디어 이제 수면제 4알을 먹어야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너무 늘어지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를 받았어요. 아이고. 그리고 깜빡깜빡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끊자라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수면 장애의 원인을 앞서 이제 다 같은 원인이지만 뇌가 탈진돼서 오는 거예요. 뇌가 탈진이 되면 몸이 이제 각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방적으로 뇌에 탈진된 증상을 보호하는 뇌를 보호하는 치료들을 하고요. 네. 비장이 약하면 너무 생각이 많아서 머리에 복잡해요.
왜 우리가 생각이 자꾸 나는 거는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해서 하는데 잠 안 오면 자지 말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잠은 자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 오는 거거든요. 잠이 오는 그런데 거죠. 예, 그쵸? 오히려 내일 아침에 새벽에 나갈 일이 있다 그러면 저녁부터 긴장하잖아요. 그쵸, 그쵸. 자야 되는데 더 못 자거든요. 예, 이런 분들에게 이완하기 위해서 뭐 잠 안 자고 내일 아침에 가면 뭐 어때? 편하게 생각하라. 그런 의미에서 잠 안 오면 자려고 노력하지 마라라는 이제 첫 번째 수면 위생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분이 정말 잠 안 오면 앉아서 네. 일주일을 앉아서 입술이 다 터져서 왔어요. 아니 그러면 원장님이 잘못 알려주신 거잖아요. 아니죠. 지금은 최근에도 오시는데 뭐 네. 너무너무 잘 주무시고 그래요?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잠에 대한 내가 강박. 자야 된다는 강박이나 강박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좀 내려놔야지만 네네. 거기에 그 정신적인 이완도 진짜 정말 중요할 테니까요. 그렇죠. 잠자리에 들어가서 30분이 지나도 안 온다. 그러면 온다. 자려고 용을 쓰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네. 명상하고 성경책을 읽으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그렇군요. 또 묵상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주무시고. 아. 자, 어쨌든 이제 네. 그 우리 아주 능력 있은 세 분의 지금 전문가를 모셨는데 네네. 이쪽은 아주 능력 있는 세 분의 환자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 혹시 수면 장애나 불면증 있으시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세 분께 간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혹시 겪으셨어요? 그 평생 먹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요? 화요일은 제 날방 까고 오는 날입니다. 예. 용어가 좋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 일찍 오잖아. 네. 겁나게 일찍 오라고 그랬잖아. 8시까지 오라고 그러니까. 네. 뭐 6시에는 보통 일어나서 씻고 뭐 바르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네. 아예 앉아버리는 게 나아. 백설기 녹화 전날은 앉아요. 잠이 아니 그러면은 몸이 그렇잖아. 너무 무겁진 않으세요? 평생을 새벽 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그게 루틴이 됐군요. 그때까지 일을 했어요. 1시 막 그때까지도 막 일을 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3시 뭐 그리고 씻고 4시 이게 그냥 1, 2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30년 이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 거죠. 아, 그런 나름대로. 나름. 그리고 네. 그 다음 날은 뭐 일이 없으면 12시까지도 자고 막 이렇게 하기를 몇십 년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뭐 일도 없고 일찍 자야 되잖아. 네. 일단 안마 카텐 탁 치고 저는 뭐 핸드폰 이런 거 안 들여다봐 그런 건 제일 싫어하고 뭐 그게 5시 정도 되는 거야 새벽. 새벽. 예. 그러면 벌써 이게 막 무겁기 시작하면 이때 들어가서 이제 확 하고 이제 그럼 벌써 5시면 이 안마 커튼인데도 불구하고 빛이 들어와. 살짝 들어오죠. 살짝 그래서 이걸 또 갈아야 되려나 봐. 또 이러고 잘라고 그러면 막 반짝반짝 그럼 도로 나와. 우유 데펴서 네. 한 잔 또 마셔요. 그 수면 도움이 되죠. 또 이빨 닦아야 되잖아. 양치. 그것도 또 이제 물 받아. 반신욕하고 앉아서 반신욕. 자야 되는 거지.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불면증으로 너무 지금 심하신데요? 굉장히 불면증뿐만이 힘들어하시네. 아니라 힘들어하시네. 무호흡 있잖아 무호흡. 내가 혼자 사니까 내가 알아 모르잖아. 한번 넘어가면은 알지. 그리고 빵. 그래서 아니 여행을 못 간다니까 친구들이 같이 아 앉으려고 너 그러나. 진짜 겁나 코골들. 근데 젊었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왜 그러지? 살이 찌고 이제 갱년기 지나고 다 우리가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 호르몬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화로 변해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디 코골이 남자들이 강당 걸었지.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아주 겁나게 코곤다는 거야. 그 나랑 여행을 가서 한 방을 쓰려고 그러질 않아. 진짜 그러다- 아니 본인만 불면증을 시달리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서 주변. 주무시기는 하나 봐요. 근데 주변을 못 자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게 무호흡까지 거기까지. 탁 와가지고 막 넘어가고 그러면 친구들이 얘들이 오히려 놀라지. 더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제 여행 안 다니려고 그래. 아유 참 큰일이네. 어쨌든 에디슨은 4시간 이하로 잤고 아인슈타인은 11시간 이상 잤거든요. 예, 극과 극이잖아요. 네. 예, 근데 결국 사망률을 봤을 때는 4시간 이하 자도 높고 10시간 이상 자도 높았어요. 그래서 7, 8시간 정도 잤을 때 사망률이 제일 낮더라. U자 커브를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습관이긴 하지만
뭐 평균은 7, 8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옛날에야 뭐 젊었을 때 뭐 호박만 땅에 대면 뭐 아니 그러니까 머리만 대면 꼭지만 잔다고. 뭐 대면 잔다 그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에 같지 않죠. 모든 기능이. 네. 그래갖고 뭐 잘 잘 때는 계속 7, 8시간씩 자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한 뭐 2, 3시간 잘 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막 그 다음날 막 행동하기가 힘들고 그거 못 느끼겠어요. 왜냐면은 잘 주무시는구나. 어차피 젊을 때 컨디션이 아니거든 모든 게. 그러니까 그냥 잠을 못 자면은 못 잤는가 보다 그러고 또 행동하고 그냥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스트레스 지내고 없이. 있어요. 예. 어저께 같은 경우도 한 2, 3시간 잤나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여기 녹화하고 졸려올까 봐 커피 3잔 마시고. 아, 너 커피 녹화 끝나고 우리가 뭐 있니? 또 집에 가서 씻고 그냥 또 자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잠안 자도 돼요. 그러려니 하고 지내요. 한 분 한 분 간증이 나올 때마다 네. 예,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것 같아서 야 이게 흥미진진합니다. 네. 네. 잠을 못 자요 저는. 김성일 밤에 뮤사님도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은 제가 생각이 많아가지고 생각이 많으십니다. 딱 2 생각만 하면 되는데 네. 이 생각 저 생각 2 생각만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니까 잠을 못 자고 또 제가 그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자주 가시겠네요. 화장실을 자주. 3번을 깨서 화장실을 가요. 세 번, 세 번. 네, 3번 정도는 기본빵이야 그냥. 아. 네, 그러니까 잠을 못 자 왔다 갔다 보면 그냥 날 새는 거야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다음 날 스케줄이 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이제 수면제를 먹거든요. 그 수면제를 먹으면 바로 이거 약발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약발이 바로 안 받고 천천히 받아서 아침에 받아갖고 아침에 졸리는 거야. 아침에 이거 졸리는 미치지. 이거 미치지. 바로바로 와야 되는데 늦게 그러니까요. 오니까 그래서 졸려가지고 정말. 그래서 우리 와이프 내가 아침에 깼다가 그래서 못 먹어. 11시쯤에 이렇게 자잖아요. 자고 있어. 그러면 아니 밤새 안 자빠져 자고 여기서 왜 또 자는 거야? 밤새 뭐 했어? 그래 나보고. 그래서 와이프 눈치 보면서 와이프가 이제 잠깐 뭐 장 보러 갔는데 내가 어디 가잖아요. 그때 이용해서 쪽잠을 살짝 자는 거야. 쪽잠. 잠을 눈치를 봐가면서 주무셔야 되니. 그래서 쪽잠 자고 불쌍한- 나면은 한 10분만 자도 네. 눈알이 풀리고 괜찮아져. 예. 그 수면제를 언제 복용해야 돼? 수면제 복용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잠들이 참 부족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저도 이제 그 동기들 그 신대원 동기들 모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들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럼 만나면 열이면 열 전부 잠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마다 다 새벽 기도회 예배가 새벽 예배 있잖아요. 있고. 근데 그게 뭐 4시 반에 하는 교회가 있고 6시 하는 교회, 그 사이에 5시 하는 교회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쨌든 일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클을 맞추고 일상생활과 가족들 건수하는 게 이게 이제 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쉽지 하시더라고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최유 목사님도 잠이 좀 부족하신가요? 제가 46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네. 목회하는 동안에는 잠을 자는 시간이 거의 한 5시간에서 6시간. 하루에. 네. 그런데 그렇게 자면서도 한 번도 잠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46년 동안 살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퇴임을 하고 나니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인도를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 이제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 먼저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칭하고 하는 시간이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식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요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은퇴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쉬면서 일합니다. 목회하실 때에 비해서 잠을 조금 더 주무시는 편이세요? 물론이죠. 잠 더 그죠? 잡니다. 요즘은 대개 한 7시간 뭐 그 정도 잡니다. 딱 좋아. 그러면은 그때 목회하실 때 사모님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물론이죠. 그럼. 사모님이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일어나면 네.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네. 아내는 안방에서 저는 서재에서 1시간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 조우를 하면 제가 허그를 해줍니다. 에이. 아,
뭐 그런 것까지 아, TMI 아닌가? 네, 자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불면증을 겪다 보면 이게 나이가 우리 어렸을 때는 애들 네. 그냥 막 놀다가도 먹다가도 애들 막 꾸벅꾸벅 졸고 그쵸. 네. 애들 그냥 뭐 애들이 무슨 불면증이 있어 할 정도로 너무 잘 자던 애들이 점점 좀 나이가 들면서 아니 그렇게 힘들게 고되게 일을 했는데도 밤에 네. 잠을 못 자고 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게 수면 장애를 겪는 건가 네. 아마 이게 어떤 부분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전성애 권사님께서 직접 수면센터를 방문해서 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셨다고 하는데요. 네. 수면센터가 있는 오제국 원장님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어떤 게 불편하세요? 코를 많이 본다고 식구들이 네 그래서 제 수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당뇨, 그다음에 또 고지혈은 좀 있고 고지혈이 네 다른 거는 이제 보시면 첫 번째는 요게 코뼈가 조금 휘어 있으신 거거든요. 아, 코뼈가 그래요? 숨쉬기가 힘들지. 그렇지. 이 좀 좁으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통해서 무호흡이 얼마나 심한지, 코골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려고 하는 거고요. 저녁에 오셔가지고요. 밤에 검사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은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영상 촬영, 뇌 CT를 뇌 CT도 촬영하시는 찍어야 돼. 오. 잠 못 자는 게 뇌하고도 무슨 연관이 있는 내쉬고 거야? 후 세게 들이마시고 네, 세게 내쉬고 후 세게 들이마시고 네. 코로 숨 쉬는 게 중요한 거야. 아, 뇌파 검사. 뇌파 심전 검지 손 편안하게 들이마실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쪽에서 검사 진행하실 거고요. 네. 들어가시면 앞부분도 검사하실 거고 네. 먼저 옷은 수면복으로 갈아입으신 다음에 네. 저희 설문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네. 코도 대부분 가운데는 휘어 있어요. 검사 중에 정상적으로 왼쪽으로 휘어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심하게 휘면은 이제 비중격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정상이죠, 선생님? 그럼요. 네. 제가 말하는 거 행동으로 따라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이구, 여행 아니, 갑시다. 병원에서 여행 보일러 떼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야 무비야. 모르죠.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아까 무호흡도 있어요. 아, 예. 박수 칠 게 자, 아닌 것 같아. 우리 저기 전승희 원사님 혹시 이 자면서 하는 수면 검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힘들지는 않으셨고요.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잠이 안 와가지고 나중에 수면제를 먹었어요. 먹고서 주무셨구나. 그리고 잠깐 잔 것 같은데 저렇게 코가 엄청 고네. 아니 요새 나이 먹어가지고 코를 잘 안 곤다 그러던데. 네. 근데 뭐 안 건다고는 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뭐 그 고는 걸 봤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결과를 지금 김민철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권사님의 이 수면 상태는 어떤지 알려주시죠. 그 보통 코골이가 있다고 해서 다 뭐 수면 무호흡이 있는 건 아니지만 코골이는 제가 알기로 한 60이 넘어가면 반 이상은 코를 고신대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한 5% 10%에서 수면 무호흡이 나타나는데
안타깝게도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자칫 이게 그냥 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의 문제, 뭐 혈압의 문제 등등을 유발할 수 있기도 하니까 지금 가서 빨리 좀 더 정밀하게 치료를 받거나 하실 수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보고 하게 됐습니다. 아까 138 정도 나오셨는데 이제 제가 한 번으로 알 수는 없는데 혈압도 혹시나 의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더 다른 검사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분명히 이제 같이 옆에 이렇게 자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없으면 내가 무호흡증인지 내가 코를 고는지 말 안 해주면 모르죠. 모르잖아요. 좀 간단하게 내가 불면증인지 아닌지 좀 알아볼 수 있는 체크해볼 수 있는 검사가 있을까요? 네네. 스스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한번 본인이 해당되면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네네네. 개수를 세어보십시다. 네. 열 가지 정도의 이제 문항인데요. 네. 5가지 이상 손들어 봐주시면 너는 5개세요? 문영 변호사님 다섯 저는 2개. 2개. 저는 그 10개 중에서 9개예요. 9개요? 새벽 예배 그거만 빼놓고 다 해. 새벽 예배 빼고는 전부 해당되는 전부 다 거예요? 해당되네. 진짜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다 해당되네. 그래요? 9개나 해당돼 어떻게? 진짜 예민하시다. 이거는 저 불면증이 아니고 거의 사망 단계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아니 생전에 계신 게 용할 정도예요. 네. 어떻습니까? 아까 언뜻 말씀을 생각이 많으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불면증의 원인 중에 생각이 과하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 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릴 때부터 누적되어 온 해결되지 못한 내면의 생각거리가 너무 많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게 있으면 2차, 3차로 계속 10개 아니라 더 많은 체크리스트가 아마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저 불면증 치료받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아니요, 치료는 안 받죠. 네, 치료받으면 내가 환자인 줄 알고 못 들어봤죠. 우리 위생 관리하듯이 수면에도 위생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주 운동한다, 네. 햇볕 본다, 네. 활동한다, 자기 전에 뭐 술, 담배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거 보지 않는다, 자극적인 거 먹지 않는다, 자기 전에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 이런 간단한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의외로 안 하면서 잘 주무시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 위생 같은 것들도 좀 먼저 해보시고 그러면 목사님은 이 항목들 보시면서 네. 몇 개나 가지 저는 관계되는 게 한 3개가 되는데 3가지. 두 번째 항에 이제 자주 깬다, 네. 잠들기가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나이가 드니까 잠을 자다가 2-3번 깨요 반드시. 네. 화장실 가야 그, 되잖아.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잠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예. 내가 불면증이다.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해봤고 네. 뭐 약을 먹은 적도 없고. 목사님 피부를 봐도 불면증이신 분 피부는 아니세요. 이게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이렇게 못 주무시다 보니까 네. 푸석푸석함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려. 그러니까. 5가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꼭 좀 한번 제대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불면증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따뜻한 우유도 데워 먹었다, 반신욕도 한다. 또 낮에는 나가서 제가 이 햇볕 들쇠 비타민 D를 많이 쐬야 된다. 그래야 뼈 건강에 좋다더라. 그래서 골프도 열심히 치러 나가고. 좌우지간에 이제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고 딱 잘라고 딱 그러면 누웠어. 그때부터 말똥말똥. 그럴 때도 혹시 그냥 어떠한 방법을 써도 잠이 안 올 때 그냥 그래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누워있어. 들어가서 잠이 안 오면 침대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셔야 되는 이유가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오는 시간이 길수록 네. 우리의 뇌와 마음은 침대는 잠이 오지 않는 곳이구나라는 학습이 돼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구나. 그래서 소파에서 졸려서 잘 것 같아서 침대 가면 다시 깨잖아요. 침대는 내 무의식적으로 잠을 깨우는 곳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소파나 딴 데서는 좀 주무세요. 낮에도 주무시고. 그래서 그때는 거기에서 우리가 누워있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똑같으면 제일 좋아요.
예. 근데 누워 있는 시간에서 1, 20분 기다리다 잠이 드는 것도 괜찮고. 근데 누워 있는데 30분 이상 1시간 뒤에 잔다 그러면 1시간이라는 잠 안 온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 우리는 학습하기 때문에 잠이 안 오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며칠을 2~3시간밖에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럼 또 한날은 막 잠이 와갖고 몰아서 엄청 많이 자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면 그렇게 몰아서 한날 확 잠을 자는 것도 이게 부족한 수면을 보충을 해주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도움은 되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고문 중에 제일 심한 고문이 잠 못 자게 하는 게 고문이죠. 우리는 잘 수 있는데도 못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점을 일단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이 그 잠을 보충하는 것도 원칙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잠은 한 5~6시간을 쭉 자는 것 같지만 실제 주기를 보면 90분짜리를 몇 번 자느냐로 되어 있어요. 1시간 반, 2번 자면 3시간, 3번 자면 4시간 반, 4번 자면 6시간, 5번 자면 7시 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 한 주기씩을 자꾸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년에 6시간 자야 됐던 사람이 요즘은 4시간 반 자도 괜찮더라. 하지만 같은 패턴을 반복한 거기 때문에 꼭 절대량이 줄었다고 해서 그걸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보충해도 되느냐인데 원칙이 있어요. 보충을 하면 좋죠. 네. 계속 못 자다가 몰아자는 건 좋은데 원칙은 잠드는 시간을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더 일찍 자서 더 길게 수면을 취하는 건 좋은데 밤에 똑같이 자서 다음날 안 일어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안 좋은 습관으로 다시 길들여지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더 당겨야 되겠고 일어나는 시간은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리 늘려도 10시간 이상 그렇게 이상 자는 거는 역시 아까 제가 사망률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길게 자도 20시간, 30시간을 잘 생각하지 말고 패턴을 완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10시간 한도 내에서 푹 주무시는 걸 해보시는 게 저는 좋습니다. 그 밤마다 이제 수면제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수면제를 이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사서 먹는 수면제는 자꾸 먹으면 뭐 내성이 생겨서 안 좋다. 그래서 전 천연 수면제를 먹거든요. 근데 천연 수면제가 뭐냐면 그게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서 달콤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이거 수면제가 아니라 간식으로 먹어요, 이거는. 그래서 매일 먹어요, 이렇게 보면은 맛있어가지고. 근데 그 약국에서 처방 받아서 먹는 수면제하고 이 또 천연 수면제하고 이거 어떻게 먹어도 천연 수면제 괜찮은 겁니다. 멜라톤 젤리라고 네,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 멜라톤은 한국하고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는 의약품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멜라톤을 의사들의 처방이 없으면 우리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건강식품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슈퍼에서 멜라톤을 사오죠. 그래서 멜라톤 젤리라는 게 대부분 이제 미국에부터 수입돼서 들어오는 제품들인데 여기에 이 멜라톤은 다 합성 멜라톤이에요. 천연이 그래서 아니에요. 천연 젤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합성 멜라톤이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인들은 멜라톤 한 5mg 정도 처방을 하는데 실제로 그걸 많이 먹으면 5mg 이상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젤리를 선택할 때 꼭 뒷면에 플랜 베이스라는 그러니까 식물성인지 아니면 내추럴이라는 건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내추럴이 적혀 있으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수면에 도움이 될 정도의 내추럴 성분들은 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게끔 만드는 정도의 멜라톤을 식물에서 추출하려면 우리가 바나나나 체리나 뭐 이런 식품들, 우유 뭐 이런 것들 몸에 멜라톤이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야 사실은 수면에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성 멜라토닌은 계속 드시면 멜라톤제 처방 받는 것과 똑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뒤에 성분을 좀 제대로 알고서 드셔야 될 것 같네요. 멜라토닌을 끊어야겠는데 그걸 멜라톤도 끊어야 돼요? 그 세포가 산소 호흡을 못할 때는 없었고요. 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질 때 맨 처음 만들어진 게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에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수면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 제거하는데도 멜라토닌이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수면을 위해서만 그걸 장기적으로 먹을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선택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이를 먹으면 호르몬이나 모든 게 지금 뭐
다 언밸런스 맞지가 않아서 다 여기도 고장 나고 저기도 고장 나고 그래서 뭐 이런 약도 먹고 저런 약도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잖아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도 우리 몸에서 나오지가 않아서 우리가 수면도 잘 수가 없고 그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나오질 않아서 우리 신체에 그 이상을 느끼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어렵나?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미노산이니까 내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어야 되는데 단백질을 안 먹고 있는데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져서 잠이 안 온다. 그럼 이분은 단백질을 먹어야 되겠고요. 단백질을 먹는데 당뇨나 고지혈이나 고혈압 있으면서 비만이 있어서 예를 들어 혈관이 좁아져 있다. 네. 그러면 멜라토닌이 생성은 되더라도 빨리 전달을 못하면 또 이게 또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있으나 제대로 가질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거 생기는 이유도 빨리 그 부신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와서 제때 안 나오면은 어지러운 느낌을 들어서 뇌로 산소를 공급시키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질병에 있어서는 당뇨, 고지혈, 고혈압, 비만 같은 기존 질환, 기저 질환에 충분히 치료가 제대로 되는 게 잠 오는 거의 선행 조건이에요, 사실은. 그게 문제 있으면서 약을 더하니까 약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얘만 바꿀 수 있다면 약을 줄일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약에 의존할까 봐 조심스러워서 저희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항우울제 중에 수면 구조를 잘 만들어주는 의존성 없고 문제 없는 항우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항우울제 이래저래도 안 되는 경우는 더 근본적으로 우울이 원인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항우울제를 소량을 써서 불면증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생리적으로 좀 적합한 수면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수면제보다는 항우울제를 기억하시는 게 항우울제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치매 예방 효과가 상당히 좋고 뇌세포 보호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만 쓰시면 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질문이 진짜 많으신 거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수면에 뭐죠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신다. 아, 그렇죠. 네. 우리 주신 말씀인데 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몰랐을 땐 괜찮은데 딱 듣고 나면 어라? 나는 잠을 잘 못 자는데 사랑 안 하는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네? 그렇지. 그런 생각 들 이렇게 생각이 있죠. 귀결될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 최 목사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게 이제 시편 127편 네. 1절과 2절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집을 세우는 것도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장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9절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쉼을 얻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 그 배운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잠을 자는 것 중요합니다. 아멘. 의사들은 꼭 한다. 네,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습관이나 꿀팁, 건강 정보들을 지금부터 주실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고급 정보들이 쏟아질지 지금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민철 원장님께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꿀팁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수면은 결국 사람의 몸의 리듬이거든요. 그래서 리듬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각성이 되었다가 잘 때는 이렇게 풀어지는 이완이 돼야 되는데 불면증의 여러 이유에 대한 치료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이 이완하는 법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완법. 그래서 요거는 한 5단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문 권사님이 눈을 감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네. 말은 간단한데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눈을 감으시고 네.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따뜻했던 기억이 있으실 건데요. 눈을 감고 그 기억을 좀 떠올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던 따뜻했던 기억. 그 기억을 좀 느껴보세요. 그때 그 감사한 마음과 그 몸의 이 부드러움을 몸 전체로 이렇게 좀 느껴보시겠어요? 네, 자, 그 느낌을 그대로 옆에 두시고 자, 첫 번째, 권사님 몸을 이렇게 서치해 보세요. 생각과 감정을 좀 서치해 보세요. 눈을 감고. 네. 자, 그리고 인식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불안인가? 분노인가? 자, 그 다음은 그 부정적 정서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느끼고 있는 나를 질책하거나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쉬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세요. 자, 그럼 네, 찾았던 감정과 생각과 상황을 그대로 가지시고 처음에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느껴보세요. 네. 하나님이 그때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권사님의 마음에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의 잠잠함이 있는 그대로 한번 머물러 보시겠어요? 한 30초 정도만 머물겠습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5단계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김민철 원장님께서만 쭉 얘기를 하시고 우리 문영미 권사님은 어떠한 뭐 이렇게 행동도 안 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 나중에 어떤 마음이셨어요? 결국은 제가 불안한 거였던 거예요. 아, 불안. 막 하나님을 찾고 내가 매일 울부짖고 그렇게 하고 내가 찬양 드리고 그런다고 해도 마음속에는 그 불안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잡고 있을게, 영미야. 걱정하지 마. 이런 그 마음의 그 위안이 네. 말씀이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감동적으로 와서 네. 눈물이 난 거예요. 아유 우리 네. 수고하신 두 분께 감사의 박수 아유,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들은 꼭 한다. 네. 우리 서재걸 원장님께 잠이 솔솔 오는 루틴을 전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수해 주시죠. 네. 간단한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그 몸통이랑 머리랑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바로 목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잠이 오냐 안 오냐 결정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에 따라서. 목숨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네. 목에 달려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늘 서 있고 앉아 있을 때는 목에다 힘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머리를 목을 받치는 거. 이완시키는 걸 행동을 하고 잠에 들어봤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목을 이완해봤느냐. 네, 그래서 이제 목은 사실 경동맥이라고 혈관들이 목경자 써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가게 해줘야 뇌도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도 보잖아요. 네. 거기 막혀 있으면 아 위험하다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약을 써야 된다 이런 평가도 하는 것처럼 네. 목의 방향과 또 목의 그 꺾임과 이런 것들 모든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목이 따뜻해야지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네. 네. 집에 수건은 있으시죠? 네. 거의 있을걸요. 거의 아마. 있죠. 네. 예. 네, 네. 몇 분 빼고는 다 아마도 있잖아요.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수건이 있는데 네. 주무시기 그래도 한 1시간 30분 전에 이걸 따뜻하게 타월이라고 치면 따뜻하게 해서 좀 적셔 놓고 네. 조금 마르기 직전에 따뜻한 기운이 있을 때
이 목 뒤로 이렇게 해서 받치는데 아. 요거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거 전에 네. 집에 이제 보습제라고 다 갖고 계시죠? 네네네네. 예, 보습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보습제가 이제 그 목에다가 바르면 우리 얼굴이나 뭐 피부에 바르는데 목에다 바르면 건조하고 뻣뻣했던 피부들이 있는데 보습제를 통해서 연결하기가 되게 쉽게 몸이 바뀌게 돼요. 이게 보습을 하고 따뜻한 걸 하면 사실 보습제가 이 투과되는 확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 저는 힘들 때 이 바르는 거를 바르고 나서 이걸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네. 만성 피로가 진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요? 우리가 피로하다고 징징거릴 수 있지만 네. 실제는 우리 몸이 징징거리는 거예요. 왜 머리랑 연결 안 시켜줘? 혈관 많은데. 그래서 그냥 따뜻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보습제로 충분히 촉촉하게 만들어 놓고 네. 그 또 보습제 안에 좋은 물질들이 또 들어가서 이 머리와 연결이 된 다음에 따뜻하게 해서 이 타올을 갖고 있으면 네. 그 다음에 잠을 청하면 훨씬 목이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잠을 주무시기가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 한 그래도 5분에서 10분 정도가 시간이 주는 게 좌욕도 5분에서 10분이 네. 좋고 어떤 것이든 10분을 안 넘기면서 유지하는 데는 꼭 5분, 10분이 중요합니다. 네, 보습을 해준 뒤에 목 뒤를 따뜻하게 해줘라. 네. 그것도 네. 긴 시간 아니다. 5분 5분에서 정도만. 10분. 네. 저 어디 밤매러 가요. 아니 그냥 이거 밤매러 가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예. 목 기부스한 것 같이 보여서 예. 네. 아유 예 이게 아주 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진짜 비법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 비법은 우리 권혁성 원장님께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할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네. 예, 아주 이쁜 보라색의 과일입니다. 이게 바로 체리입니다. 체리. 예. 그럼 이거 체리즙인가요? 네네, 체리 네. 주스입니다. 그래서 체리는 이렇게 이제 붉은 빛이 나오는 걸 스윗 체리라 그래서 단맛이 많고요. 네. 사실은 그 체리에 멜라톤이 많이 들어있는데 멜라톤 함량이 많은 것은 타트 체리예요. 이것 말고 이제 선홍색의 빨간색에 빨간색. 있는 예, 타트 네네. 체리는 맛이 떫고 신맛이 좀 있어서 네. 일반적으로 그냥 먹기에는 좀 어려워서 주스로 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네. 그래 이 타트 체리는 스윗 체리에 비해서 멜라토닌 함량이 한 3배 정도 많기 때문에 타트 체리를 주스로 먹거나 네. 아니면 이런 스윗 체리나 타트 체리를 음식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겠죠. 네, 네. 샐러드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만들어서 얼마든지 잼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좋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늘 식탁에서 꾸준하게 복용하시면 이 체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멜라토닌 성분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네. 도움이 될 수 있을 한번 겁니다. 드셔보시겠어요? 네. 체리 드시죠. 체리, 이 체리 원액이라고 합니다. 네, 체리 드시죠. 체리 원액. 이거 마시면 완전 체리보인데. 오늘 새 네. 전문가께서 전해주시는 그 비법, 의사들은 꼭 한다. 요 비법 기억하셨다가 잠이 안 오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 아니면 친구들이 있다면 네. 꼭 전수해 주시고 저희 백설기를 꾸준히 보신다면 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얻어갈 수 있는 꿀팁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꼭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 목사님 축복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노래했던 내용입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인데요. 네. 이런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자기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음 같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서 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아까 안아준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시간 또 네. 다 같이 힘차게 외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세까지 설!